당신 직장이 알아봤더니만 재직 중이 아니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야 할 거야. 아니, 그게 남편은 그저 죄인 마냥 엉겁결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무슨 변명이라도 하나 지켜보려 꾹 참았습니다. 5분 정도의 적막이 흘렀고 남편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속이게 된 건 미안해. 다니던 작은 회사가 있었는데 재정이 좀 어려워져서 이제 일을 안 나가게 됐어. 대단하네, 당신이라는 사람. 나 당신 진실하고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어.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속일 수가 있어? 사실 지선이가 당신 소개시켜준다고 했을 때 내가 감히 무슨 주제로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냐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문제 없을 거라고 해서 그냥 지선이가 하라는 대로 했어. 그리고 회사 속인 것도 그러고 싶진 않았는데 나중에는 다 이해하게 될 거라면서 일단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였어.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거짓이라고? 당신 이거 사기 결혼이라는 거 알아?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용서해줘. 정말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선이도 나중에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곁에서 종용하는 바람에 내가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미안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든 저랑 자기 친오빠가 결혼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저를 속였다는 거였습니다. 황당한 것도 모자라 속았다는 것에 화가 나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한 번이라도 재직 증명서나 대학 졸업 증명서를 확인해 봤어야 했나 제 불찰로 제 발등을 찍은 것 같았죠. 나를 속인 지선이나 남편이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회사도 안 갔는데 생활비는 또 어떻게 냈어? 딱 150만 원씩 넣었던데. 생활비도 내가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대고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안 남다 보니 지선이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거였어. 그래서 돈을 빌린 거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까지 거짓말 해가면서 왜 나를 만난 거였어? 좋았어 당신이. 너무 예뻐서 첫눈에 반해 욕심이 났어. 하지만 결혼하고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한 건지 알게 됐어. 바보같이. 지선이가 나를 당신한테 소개시키려고 했을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든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나도 당신을 만나보면서 욕심이 났나 봐. 이 천하의 나쁜 것이 스펙을 둔갑시켜 지 오빠와 사기 결혼을 시켜버렸던 거였고 행여나 내가 들키면 물릴까봐 싶어서 빨리 아이를 가지게 손을 쓰려 했던 거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신우이의 무서움에 온몸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억울하고 분해서 숨이 막혀 찬물이라도 들이키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낯선 한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당신 동생이 준 한약 맞지? 아이 잘 들어서게 한다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친 것인지 그 순하던 제가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자칫 휩쓸릴 것 같아서 일단 이성을 찾고 하나하나 정리한 다음 맞서려고 쉬이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들어 놓은 신우이가 저를 보자 반가운 얼굴로 달려오더군요. 안 그래도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내가 진짜 약 잘 짓는다는 곳에서 약 지어왔어요. 언니 요즘에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아서요. 수족냉증도 심하다고 했죠? 몸이 차서 그런 거래요. 이거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애 잘 들어서는 그런 약이래요? 어머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우리 엄마 아빠도 얼른 손주 보고 싶어 하시고 빨리 아이 낳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애가 있어야 웃음도 나고 가정이 행복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라고 말하길래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속내가 훤히 비춰지는 뻔뻔스러운 사기 결혼을 주도한 신우이를 온 힘을 다해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제게 무슨 용기가 있었던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결국 뺨세례를 날리고 말았죠. 기가 막힌 듯 신우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악을 치자 저는 반대편 뺨을 따귀를 또 내려쳤습니다. 두 대를 연이어 쳐도 절대로 분이 풀릴 리가 없었더랬죠. 대체 어쩌자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누가 지금 상황에서 애를 갖고 싶대? 내가 웬만해선 제 사건까지는 그저 그렇게 넘기려고 했는데 너 대체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네 오빠 사람 좋은 가치도 네가 짓밟아버렸어. 학벌, 직장 속이고 나한테 소개한 것은 네 오빠한테도 못할 짓이었고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이야. 사람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륜지 대사를 네 멋대로 하려 들어? 뭐? 애 잘 들어서는 약을 지어와? 너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사람 좋게 웃기만 하니까 내가 우스워서 저지른 것 같은데 어따 감히 어줍지 않은 수작을 부려?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이런 거냐고. 저 한때 학창시절에 껌 좀 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았던 잠재된 성깔이 불의에 맞서며 튀어나오고야 말았던 거죠. 신우는 생각지도 못했던지 순간 뺨 맞고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이곳이 직장만 아니었으면 머리채 잡고 멱살 잡고 난리를 쳤을 테고 정말 회사가 한바탕 난리 부르스가 쳐졌을 테죠. 하지만 이곳은 직장이었기에 신우도 저도 잠자코 씩씩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우는 조금만 건드려도 나한테 폭발할 기세로 부들거렸지만 분명 잘못한 것도 있고 찔린 것도 있기에 겨우 안간힘을 쓰며 삭히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나오나 만반의 공격할 준비를 갖췄건만 신우이는 주변을 의식한 후 감정을 추스른 후 팀장님께 저와 긴히 할 말이 있다며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서론본론 빼고 결론만 얘기해. 왜 네 오빠에 대해 무슨 꿍꿍이를 갖고 나를 속여서 사기 결혼까지 시켰는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감히 신우이 뺨을 2대 때린 것도 모자라 누명 씌우고 사기 결혼이라고 몰아가면 마음이 편해요? 난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오빠가 언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요. 끝까지 발뺌하면 다인 건지 수작을 부리는 게 안 통하고 갖은 모르쇠로 일관하니 기억이 안 나면 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어서 저는 어디 갈 때까지 가보고 제대로 진실 여부를 밝혀보고자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그제서야 겁이 났던지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만해요. 집안 망신스럽게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언니 이런 사람이었어요? 시작은 네가 먼저 했어. 백수 오빠를 왜 대기업 다니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어? 생각해보니 곁에서 밀어붙이고 몰아붙인 인간도 너였지. 선택은 물론 내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임신 문제는 또 다르지? 애 빨리 들어서게 만들어서 어쩌지도 못하게 가둬두게 만들고 싶었어? 행여 내가 결혼 물려도 애 때문에 어쩌지 못하게 하려고?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자 그 못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들켰는데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걸 보니 난 것은 난 것이었죠. 제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운을 떼자 그제서야 자포자기하듯 입을 떼더라고요. 그래도 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들키게 되지 않았으면 했는데 뭐 오빠가 그럼 그렇지. 그래요. 뭐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빠가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 오빠 착하긴 하지만 워낙 쑥맥이기도 하고 눈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소개를 받아도 맨날 차이기만 했거든요. 뭐 그럼 그렇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직업도 안 좋고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긴 어려웠겠죠.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 나는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길 바랬어요. 주임님은 뭐 하나 흠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성격 좋고 예쁘시기도 하고 사실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급이 아닌 건 알아요. 그래도 나는 우리 오빠 같은 좋은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주임님 같은 사람과 하길 바랬어요. 단지 그게 다야? 또 다른 이유는 없어? 내가 가만 보니 너랑 오빠 사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던데 너 평소에 네 오빠한테 관심도 없잖아. 여태 너 하는 꼬라지 보면 네 말 솔직히 하나도 안 하다. 쉽게 말하기 어려운 말들을 정말 아무런 내색 없이 뱉어내는 것을 보니 황당함에 다그쳤고 그제서야 정신 나간 신우는 주춤거리다가 주먹을 꼭 쥐고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솔직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팀장님이 주임님을 좋아하고 있었으니깐요. 뭐? 박 팀장? 박 팀장님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고? 근데 그게 뭐? 설사 그렇다 해도 너랑 무슨 상관인데요? 라고 말하자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입술을 깨물고는 내질렀습니다. 내가 박 팀장님을 좋아하고 있으니깐요. 박 팀장님 키 크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뭐 이혼했다는 게 딱 하나 흠이긴 하지만 그 정도는 뭐. 박 팀장에 대해서 키 크고 잘생기고 일 잘하고 괜찮아서 좋아했다면서 지 눈에 사람만 착하고 못생기고 능력 없는 지 오빠를 나한테 붙여주었다는 것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박 팀장이 사람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처음에 그에 대해 몰랐던 여직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킹카였죠. 저도 결혼한 걸 몰랐을 때는 호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유부남이라고 안 이후에는 당연히 그 마음을 접었지만 부인과 이혼한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박 팀장이 제게 마음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박 팀장이 날 좋아해서 행여 나랑 이어질까봐
네 오빠를 소개시켜줘서 떼놓았다 이 말이야? 야, 너 진짜 무섭고 웃긴 애구나. 내 참, 살다 너같이 인격 비뚤어진 애는 처음 봤다. 마음대로 생각해요. 어쨌든 팀장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주임님을 좋아하고 있지만 다가가지 못했던 거였어요. 자기는 이혼남이니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팀장님이 이혼을 몇 번을 했든 상관없었어요. 내가 고백을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주임님밖에 없다면서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싫어서 주임님이랑 오빠랑 엮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마디로 더 저질이었고 그 여자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였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할 사랑이라면 차라리 다 망쳐버리겠다는 그런 속셈이었던 거였죠. 거기에 노란한 제가 너무나 스스로에게 분통이 터졌고 신우에게도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탓하지 마요. 결국 선택은 언니가 해서 울 오빠랑 결혼한 거잖아요. 전 제가 갖고 싶은 건 어떻게든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 사랑에 난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해서든 박 팀장님 나에게 오게끔 끝까지 노력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내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요. 구질구질한 게 누군데 감히 누구더러 구질구질하다는 것인지 이거 아무래도 제대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 일에 대해서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고 제일 이 시점에서 신우한테 염장 지를 수 있는 박 팀장에게 이 모든 전말에 대해서 다 말을 했습니다. 팀장님도 얘기를 다 들은 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지선씨가 좀 명확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일단 내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작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다 나 때문에 유주임이 그렇게 휘말려 버리다니. 팀장님이 주의해야 할 건 없죠. 저도 속은 거였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소름이 끼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유주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편도 지선씨도 모두 안 보고 싶어요. 알아보지 않았던 건 제 불찰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 도저히 집에 들어가 그 사람들을 볼 생각이 들질 않아요. 저는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으며 연신 한숨을 쉬기에 바빴습니다. 박 팀장은 덩달아 자책하며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이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상황에 박 팀장 행동이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하며 제게 당부하듯 믿음직스럽게 말하는 박 팀장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사기 결혼이라 충분히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혼하지 말고 혼인 취소를 하고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게 맞아요. 나도 이미 이혼에 대해서 겪었던지라 아는 것이 많으니까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방면에 능통한 변호사도 잘 알고 있고요. 속이는 사람하고는 못 살아요. 나도 전처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많아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증거를 입수하는 게 꽤나 힘든 일이 되는데 그래도 변호사랑 같이 합심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발벗고 나서는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일어날 다짐을 하고 내가 억울하게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심정보다 얼른 그 집안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되어서 가슴 아프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쓰는 게 우선이었죠. 저는 일단 팀장님의 말을 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로 인해서 저는 자동적으로 모든 통화 내용이 핸드폰에 저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이 저를 속였다는 내용이 담긴 카톡 그리고 저는 지선씨와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의 내용이 녹음된 상황이었습니다. 설마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는데 아주 핸드폰 녹음 기능을 적재적소에 써먹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또 저는 이번 일을 인사팀에 모두 말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와 함께 입증을 하게 되면서 인사팀에서는 공교롭게도 도덕성에 대한 질타와 품위를 훼손케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검토했습니다. 어차피 계약직이니 징계라고 해봤자 재계약을 안 하는 정도겠지만요.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아마 계약을 다시 이어가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재계약을 두고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이번 일이 알려진다면 아마 재계약은 물 건너 갔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박 팀장님은 이 일들을 모두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조금씩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 하나둘씩 알게 되었고 쉬쉬하는 와중에서도 여직원들은 제게 안타깝다 여기며 신우이는 아주 파렴치한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것들을 신우이가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수군거림에 참지 못했던 건지 나를 찾아와 대놓고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추임님, 설마 인사팀에 다 말해놓으신 거예요? 아니, 우리 두 사람 개인적인 일인데 왜 그걸 회사에다 알리는 건데요? 이렇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나와 신우이가 나간 것을 보고 불안함에 뒤따라 나온 팀장님께서는 언제 왔는지 지선 씨를 향해서 화를 내주는데 세상 일이 든든할 적이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당장이라도 난리 부르스를 추며 저를 홍군형을 내줄 것 같던 강지선은 팀장님이 떡하니 등장하자 고양이 앞에 쥐 신세가 되며 움츠려들었고 짝사랑하는 남자 앞이라서 그런지 약한 모습을 보이며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절 지키며 앞서 강지선한테 거침없이 들이밀었던 팀장님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무섭네요, 강지선 씨. 그동안은 살갑고 활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이런 일을 꾸몄을 줄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했던 말들을 들어보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건 오히려 지선 씨던데 사람이 참 뻔뻔하네요. 박 팀장님은 마치 경멸한다는 듯 지선 씨를 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 얼굴이 시뻘건 홍당무 마냥 굉장히 당황한 것이 보였습니다. 말까지 더듬거리며 이 상황에 대해 해명하려던 것이 보였죠. 팀장님, 저기 그게 아니라... 지선 씨가 제 이야기를 유주임에게 그렇게 가볍게 전달할 줄도 몰랐네요. 나는 그래도 지선 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솔직한 내 마음도 말했던 거였는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발설했을 줄은 몰랐어요. 거기다 내 마음 때문에 유주임한테 가족까지 끌어들여 사기 결혼까지 종용하고 이게 인간으로 할 짓입니까? 유주임을 아끼는 직장 동료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직원 보호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유주임을 지키고 도울 겁니다. 라고 박력 있게 얘기하는데 그간 박 팀장이 멋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과히 이 정도일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유부녀라 정신 차려야 하는데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쩌질 못하겠더라고요. 강지선은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다가 저를 한번 노려보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로 가서 짐을 모두 챙기더니 회사를 나갔고 그 이후로 최소한의 염치는 있었던지 그렇게 타박한 짝사랑한 박 팀장을 볼 면목이 없었던지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저한테 뭐라 할 때는 언제고 정작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는 건 강지선이었죠. 헤어짐의 과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괜히 길게 엮이고 싶지 않았고 빨리 해결이 됐으면 했기 때문에 저는 혼인 취소로 진행이 됐으면 했습니다. 남편도 제게 면목이 없었던지 내내 죄인처럼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며 제게 미련이 남은 듯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지막히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당신이랑 이렇게 헤어질 일은 없었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 당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속이고 믿음을 주지 못했다면 나는 당신을 떠났을 거야. 그래, 당신은 그랬겠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당신 동생 강지선하고는 다신 엮이고 싶지 않으니 이젠 지긋지긋한 악연 끊어버리자고 좀 전해줘요. 당신이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여자랑 행복하길 바랄게. 좀 더 당당하게 다가가도 충분히 매력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그리고 지선이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이 많았어. 남편에게 정식으로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주변에선 남편과 강지선에게 사기 혐의로 피해 보상도 받으라고 했지만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저도 되도록 그 여자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끝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바람은 사치라고 일컬어주듯 그 여자는 계속해서 저와 팀장님을 괴롭히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며 제 손을 거칠게 끌어와선 대차게 따지더라고요. 언니, 진짜 우리 오빠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혼이 쉬워요? 한번 결혼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면 안 되지. 우리 오빠가 지금 얼마나 언니 때문에 힘든 상황인지 알긴 하냐고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처받고 다 죽어가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언니가 잘 알아보지 않고 결혼한 건 언니 잘못이잖아요. 결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혼인무효 소송? 야, 너 우리 오빠 잘못되기만 해봐. 아주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네 미래 반드시 망쳐놓을 거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애시당초 네가 끼어들지 않았음 너희 오빠도 나도 인생 꽃길 걸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사람이야. 앞으로 나한테 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도 이제 그만 네 갈 길 가. 안 그러면 진짜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뭐?
후회? 이게 감히 나한테 뭐라는 거야? 끝까지 언니 해주니까 이게 아주 사람을 못같이 보고. 너만 뺨 때릴 줄 알아? 너도 한번 그대로 나한테 당해봐. 라며 들고 있던 가방을 제게 후려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저는 미처 피할 겨를이 없어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는데 이번에도 박 팀장이 기사처럼 타이밍 기막히게 등장해서 팔로 맞고서 강지선을 제게서 떼내 밀쳐버리더라고요. 기가 막혀하는 강지선은 부들부들 떨고서 분한 듯 눈이 빨개져 울음을 간신히 참았고 터져나온 눈물을 쓱 닦고는 나와 박 팀장을 노려보고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악담을 쏟아내며 뒤돌아서 갔습니다. 그날부터 밤마다 전화가 오며 참을 수 없는 악담을 하는데 무음으로 해놓고 끊어버려도 도저히 반성의 낯빛도 없는 데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것 같길래 사기 결혼 종용에다 피해 보상 금액 청구 소송을 기어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나무인으로 이를 바득바득 깔며 이제는 팀장님에게 연락을 하면서 저에 대해 밝힐 진실이 있다고 제발 만나달라고 하는데 정말 징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대로 사람을 좋아하는 방법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날도 박 팀장을 찾아와서 기다리고는 사랑을 구걸하며 매달렸다 합니다. 팀장님, 제가 팀장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결혼도 한 적 없고 나이도 주임님보다 더 어리잖아요. 제가 뭐 어때서 그러세요? 제가 전문대 나온 계약직이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강지선 씨 자꾸 이러면 나 경찰 부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리는 추태 정말 불쾌하네요. 다신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은 지선 씨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나 진심으로 유주임하고 잘해볼 생각이니까 더 이상 우리 앞길 방해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도 더 이상 안 참을 거예요. 라고 똑똑히 말했다는데 설득한 노력도 없이 강지선은 술에 진탕 취해 자기를 버리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하며 저한테만은 죽어도 못 뺏긴다 하고 들어눕고 집착했는데 이 때문에 시달리던 박 팀장으로 하여금 제목 하나 추가가 되었죠. 둘 다 한참 강지선 때문에 심신이 만신창이가 된 걸 보면 강지선의 계략은 성공했습니다. 나름 마음고생을 했던지 입맛이 뚝 떨어져 버려 몸무게도 7kg나 빠졌거든요. 그렇지만 잃은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법이죠. 덕택에 저는 박 팀장이라는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팀장님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의 일처럼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도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저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항상 저를 도와줬던 게 팀장님이었는데 제가 눈치가 없는 편이어서 그런지 알지 못했던 것 같네요. 팀장님처럼 좋은 분을 왜 저는 그동안 몰랐던 걸까요? 그동안 제게 표현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요. 저도 팀장님처럼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면 이혼남이든 뭐든 상관없었을 텐데. 그땐 용기가 안 났어요. 내가 괜히 뻔뻔스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만 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청첩장을 주시더라고요. 이래저래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뭐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도 돌고 돌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수영 씨를 옆에서 꼭 지켜줄게요. 이런 나와 진지하게 만나보겠어요?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놓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저와 팀장님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됐습니다. 뒤늦게 부모님께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며 이젠 다시 싱글로 돌아왔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냐며 그들을 욕하기보단 먼저 제 마음부터 헤아려 주시며 울었습니다. 팀장님을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드렸을 때 부모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일이든 무조건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지금 데려온 사람은 그전이랑 다르게 아주 믿음직한 사람 같구나. 네 표정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사람과 행복하길 바란다. 예쁜 내 새끼. 비록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팀장님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게 일어났던 일을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버릇이 생겼네요. 그동안 저는 삶이 지쳤던지 남에게 휘둘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어왔던 것은 물론 강지선 씨의 말에도 휘둘려 왔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할 때는 제 주관에 따라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니까요.